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그 위주로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게 홍보가 이제 홍보 차원이 이제 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얼마 안 됐지만 저희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용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인 특수학교에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을 한번 지으러 가 보니까 이 태양광 시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평지에 그 용인 같은 데는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거를요. 근데 그 좋은 땅에다가 거기는 그냥 쫙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한 업체를 그 시설에 이제 하러 갔는데 나는 그 밑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설이 아니고 따로 지어놨더라고요. 그 식물 공장을. 그래서 제가 그 시설을 하면서 왜 저렇게 했냐고 하니까 용인에는 전부 그 태양광 시설을 그냥 그 평지에다가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쫙 이렇게 올려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밑에 너무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그 보고 이제 저도, 이게 참 여기다가 수경재배 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제 창원에서 우리 사장님 여기 그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참 많이 지금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연구소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시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이 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밑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을 이제 가감해가지고, 위에 이제 태양광 시설을 같이 해놓으면, 진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게 되니까, 이제 사실, 이쪽에, 전라도 쪽에는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쪽하고, 저 이제 대구 쪽이나 이런데, 이제 충북 쪽에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사장님 하시는 이런 시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표본 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이제 표본을 보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각자가 이제 표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께 한번 제가 표본실처럼 멋지게 만들어 드리고, 또 사장님도 저희인데 또 하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요즘에는 저희가 용농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제가 진주에 제가 양액 재배, 제가 이제 양액 기술관으로 제가 교육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전부 보면 뭐 은행장들이나, 그렇죠. 예, 이 사회, 예, 시도에 이런 뭐 부장 차장급들이 이제 정년퇴임하고 일자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은 있는데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는 미래 자원으로서 이게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수경재배 시설은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제가 배워한 겁니다. 이 우리나라 형식은, 제가 이제 하는 형식은 뉴질랜드하고 똑같이 해요. 그 특허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산학이 많은 나라 치고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수경재배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너무, 저는 이렇게 사장님 곤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물 쪽에 미래의 식량 에너지가 곤충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너무 늦었다는 거죠. 늦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식물 공장 형태로 가면 이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액 재배를 하지만 영양가 면에서는 이 땅에서 키운 것보다 8배가 많다는 게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액도 뭐 이제 일반 비료라는 성분이 아니고 토양 성분하고 똑같이 맞춰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양 성분은 땅에서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배하는 방법이 완전 수경 방법이 있고 배지 수경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지 수경 방법은 단수경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북에 하시는 거 보셨다 그랬죠. 그건 이제 배지 방식이라 해서 반수경 방식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완전 수경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완전 수경 방식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뿌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 속도도 사실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설이 돼가다 보니까 이제 좋지만 반면에 이제 초기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은 당연히 LED를 이제 써서 이제 인위적으로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장 형태라는 거는 완전
그 무인 시설이에요. 완전 자동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뭐 근처에 가지를 않아요. 그 기계가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원가가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저기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히 200평 정도 규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인삼을 하는 게 아니고 야채를 생산해요. 상추나 뭐 이런 야채류를 생산하는데, 그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야채를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200평 규모인데도 그 이제 야채만 생산해 가지고요. 오븐에 그 저기 그 마트나 그 이제 전부 그쪽으로 납품을 해요. 근데 수용 재배를 한 거는요. 이게 그 야채를 진짜 따보면요. 따서 냉장고에 넣으면 한 달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땅에서 딴 거요. 넣으면 한 3일이면 시들어요. 근데 수용 재배한 거는요. 한 달에 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난 그게 사용하는 그 영양, 그 성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름의 차이, 거름.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질산화 칼슘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분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사람인데는 뭐 거의 무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마트에 보면 수경 재배를 키운 상추가 200g에 6,4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그 보통 보면은 지금 생산되는 게 하루에 판매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판매를 한다 그래요. 유기농으로 키운 거를 먹다가 두 명이 그 감염돼서 이제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유기농이 더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또 요즘에는 또 해충 때문에 제일 걱정이에요. 요즘에는 뭐 심어놓으면 해충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형태도 이제 실무공장 형태로 계속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전부 완전 자동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뭐 인력은 나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농 자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비 오는데요. 빗물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세슘이 그 0.7%가 들어가 있대요. 여기서 맨 앞동 두 번째 동은 우리가 이제 표고 말고 참송이 버섯 있죠? 그때 우리 전시회 가지고 왔는데 그거 두 동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은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맞으면 저희가 인삼을 한번 거기다 키워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동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곤충을 저희가 키울 거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 동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동화 시설 쪽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화가 어디까지 자동화가 될지 모르는데 현재 그 자동화 되어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진보된 자동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기계든 이 일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남의 걸 보니까 이건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좀 자동화 시설로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요새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숙련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숙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페이도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전기만 공급해주면 자동화될 수 있는 시설이 최고 좋죠,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샘플동이고요, 다섯 동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쪽도 전부 다 이와 똑같이 저 나무를 조금씩 빼내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그 이와 같은 동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가스 제거 환풍 이런 것들 다 자동화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스템 구축을 해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등이잖아요, 조명. 지금 현재는 참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암실에서 키워요. 근데 이제 그분도 암실에서 키우고는 있는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분도 이제 그 재배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배지 가지고 간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랑 이렇게 협약돼 있는 업체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베이지 종자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숙성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베이지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배양실에 있어요. 저희 것은. 배양실에서 크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게 다 곰팡이가 다 퍼지면 이제 그게 하얗게 곰팡이가 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오죠. 그럼 저희가 여기 가지고 들어오는 날짜는 한 5월 말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청색에서 가장 그 잘 자란다라고 이제 예 나와 있어요. 청색만 들어갔을 때. 저희가 지금 강원도 쪽에다가 그쪽도 배지에서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엊그저 지난주에 가가지고 청색 그 다음에 적색 그 다음에 청색 적색 혼합 청색 백색 혼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종류로 광원을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 시작을 했어요. 테스트 하시는구나. 예. 그 청색은 일단 발화율이 높은가요? 모양 그 성장하고 무게가 그러니까 잘 15%인가 뭐 20%인가 이렇게 증가됐다 그렇게는. 녹색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섯은 전부 다 거의 다 다른 데서 한 것도 보면은 기형이 제일 안 나오고 청색 쪽에서 나머지 녹색이나 이런 쪽에서는 적색에서는 기형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 기억 나오면 이건 다 버린 거거든. 제 하품이다. 저희가 이제 한 8m 한 10m 가까이 구분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분을 해서 똑같이 재배를 하되 비틀 가지고 한 실에 예. 일정한 간격을 줘가지고 예. 테스트 하시면 예. 돼요. 혼합색, 적색, 블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어차피 제가 공유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쪽은 무상으로 설치해뒀기 때문에 같이 이제 데이터 무상으로 설치했으면 우리도 소나무에다 무상으로 설치하죠. 보고요. 서너 개씩. 그러니까 일단은 그 소나무부터 살리고 그다음에 저 아까 그 그쵸. 5월 말이니까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 등을 달 때 예. 지금 이제 전기를 아직 안 당겨놨거든요. 예. 등을 달 때 우리가 그 중간 중간에 LED를 버섯에다 적용할 수 있는 등을 달 수 있는 그 전기 작업을 다 해놓을 거예요. 예,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거라고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습하니까 습했을 때 우리가 뭐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빨리 아무래도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등 카바를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등 카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빛 조사하는데 좀 방해가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건 다단으로 재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반 이렇게 해가지고 선반을 해가지고 2m 50짜리. 그러니까 1단, 2단 뭐 이렇게 네, 그래서 4단짜리. 4단짜리로 4단이나 5단짜리. LED 엄청 크긴. 위에서 일단은 이 공간 안에서는 LED 부분을 통로에다 비춰주고 예. 이 베이지가 1m씩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는 나무에다 재배하는데 옆에고 아니요. 선반이요. 선반이죠. 예. 그럼 거기서 선반이 1m 정도 될 건데요. 폭이요? 네, 폭이 예. 예. 1m, 통로 1m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쵸?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 놓으면 안 되고 이 가운데 통로에다 비춰야 되겠죠. 아, 그 위에서 단 조명은 예. 버섯에 필요한 조명은 그런 식으로 비춰야 될 것 같은데 통로에다 비춰서 그래서 이제 그럼? 일반적으로 그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거는 방수 소켓이 이제 그 AC 전압이 들어올 때 방수 소켓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면에서 저희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니켈 도금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는 교환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 그렇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제 저희가. 습하게 했다가 예. 또 이제 환기시켰다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최대한 그 자체 전기로 다 그러면 공급하시겠네요. 우리 농업용 전기 들어오니까 이제 생각을 해서 저게 한 건물당 한 15kg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에어컨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수배전만 짜가지고 해야죠. 근데 이게 그 LED 부분도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희망 키움 쪽에 이제 사장님 오셨는데, 희망 키움 쪽에 사장님은 저희가 이 안에다 인삼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한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삼을 해볼 건데, 인삼에는 LED 적용했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인삼을 키우고 있는 걸 보긴 했어요. LED로 키우고 있는 것도 제가 5년 전에 제가 견학을 가서 봤거든요. 견학을 가서 봤고, 좀 최근에는 전라남도 장성에 규모가 좀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 제가 하우스는 방문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샌드위치 판자를 이렇게 막아서 식물 공장이죠. 일테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죠?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삼 부분이 되면 저희가 기존에 지금 저희한테 태양광 시설을 받은 분들, 이와 같은 형태로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다 막아가지고 거기서 인삼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버섯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요. 버섯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안 맞아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그 생물을 빨리 따가지고 빨리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거 한동 운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판다면 저기서 나오는 수익이 한 달에 뭐 부부간에 해도 한 500~600씩은 나와요. 버섯을 키워가지고. 근데 그거 조금을 누가 가지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저 고성에서 여기까지 저한테 갖다 주면 물류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버섯은 딱 따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예? 생물이다 보니까. 근데 인삼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죠. 산삼 같은 것은 놔두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 의뢰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와 똑같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버섯은 안 맞고 인삼 같은 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가 어떤 실험 위주의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 위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다 막아서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은 시설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냉난방 시설에 우리가 선반까지 이렇게 하는데, 인삼 말고 버섯 하는데, 총 소요되는 돈이 우리 3,000평이거든요, 건물이. 부지가 이게 10,000평이고, 건물이 3,000평이에요. 3,000평 건물인데, 30억을 보더라고요. 견적을 빼보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일시에 투자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경험치도 없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여기서 경험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뭐 인삼 5동, 뭐 버섯, 송이버섯 5동, 또 뭐 표고버섯 5동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거는 식물 재배사 위주로 하고, 곤충은 저희가 목포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목포거든요. 목포도 이제 규모가 이만해요. 부지가 한 10,000평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식물 위주로, 목포는 곤충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양쪽에서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저희가 가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가공 공장을 돌리다가 문제가 쓰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청결하지 못하고 또는 뭐 그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걸 속였을 때라든가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을 유통했을 때 식품 공장이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를 잘못 갖고 오잖아요. 우리는 유기농이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벌레가 다 뜯어먹고 있으면 유기농 하던 사람도 아까우니까 약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설들을 계속 늘리려고 계속 여기저기 이제 땅을 보죠. 위치를.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을 또 늘리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만 쓰려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몇만 평 정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 평의 가공 공장 밑에 지하에는 식물 공장을 하는 거죠.
거기가 저희가 이제 올해 착공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설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LED 쪽은. 식품 사장님도, 식물 사장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지하를 파서 왜냐면 냉난방비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는 좀 오픈되어 있잖아요. 장소들이. 수안받기만 해도 엄청나던데. 난방비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하 공간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열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거기도 이제 테스트 장소니까 어떤 그 작물들을 마음대로 집어넣고 좀 편하게 나가는 비용 관리비가 많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우리 공장 밑에다 지하에다 지금 식물 공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 정서로는 식물 공장을 한다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들 저렇게 넓고 넓은 땅이 넓은 묵힌 땅도 많은데 뭐하는데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상추를 심고 배추를 심냐.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이렇게 짓고 있지만요. 의외로 밖에서 키우는 것들이 병충해를 많이 먹습니다. 유기농 하기가 힘들어요. 밖에서는. 이 자연 상태가 제일 오염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식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물로 키우는 것들은 사실은 채소라고 봐야 돼요. 채소. 인삼도 채소로 봅니다. 인삼도 땅의 기운을 먹고 커야지 솔직히 양액적이 하는 것은 채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기농이 거의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땅을 유기농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그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팔로까지 개척하신 분들은 계속 하죠. 왜? 다른 분들이 고가로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고가로 인정을 못 받고 어영부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포기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좀 일단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곤충에 대해서는 그 LED 컨설팅 안 해보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곤충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 곰뱅이 이런 것들 이것들도 아무래도 그 곤충이지만 햇빛을 조금씩은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아예 그 땅속에 들어가서 사는 매미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봐야 되거든요. 빛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소나무. 저 소나무를 좀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 사장님 저 소나무는 왜 키우시는데? 그 안에 환경이 있잖아요. 아 환경을 보려고 키우시는데? 네, 같이 소나무하고 버섯하고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이 다르긴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참송이하고 산에서 나는 송이하고는 종이 달라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지금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 있잖아요. 그 포자를 못 잡는답니다. 아직까지는 인공 재배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발전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진짜 그 산에서 나는 송이를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 호불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고 같이 클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양지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빛이 필요하거든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버섯은 사실은 빛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조금 이따 가보시면 이제 앞줄만 소나무를 쭉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환경적인 부분, 버섯이 기형으로 나오잖아요. 모양이 그 똑바로 이렇게 그 참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이 송이 버섯이 그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 모양이 최고 좋은 것은 최고 가격이 비싼 것은 남자의 그것과 거의 같은 모양이었을 때 최고 비싼 거거든요. 최고 상품이에요 그게. 왜냐면 올라오다가 막 논아지고 쌍둥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버섯을 단순히 그 성분 갖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모양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형이 안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버섯을 키우면서 표고 같은 경우는 많이 개량이 돼 있어요. 근데 새로운 품종들은 이제 키우면서 이제 개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떤 그 종균 자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최고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여기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소는 저 공간 안에서 소나무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저희는 한번 그 LED, 우리 태양 쪽에서 그 부분을 아이디어나 또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키워볼 거거든요.